여간 법사위라는 그 전쟁터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고 이미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여야 대결로 가기 전에 그 정부와 여당 간에 약간 이견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민영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그 위원장이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아주 이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좀 뭐 길지 않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의 검찰 개혁이 잘 안 됐나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기존에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적당히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다시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시행령 고치고 하면서 검찰이 살아났다 이런 네. 시각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법을 만들 때 검수완박이라고 그때 불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 법을 만들 때 그거를 주도 180석으로 주도를 했던 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등자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연실을 열어둔 게 네. 당시에 네. 그 등자 넣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사실은 이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딱히 유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이미 그러니까 노무현 때부터 지금 20년이 넘었고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검찰개혁은 이제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 책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권을 2번을 잡고 다수당이 된 게 3번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지금 못 잡고 있고 지금 이거를 싸우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이런 디테일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게 말로만 맨날 우리는 검찰개혁 할 거야라고 약간 약 팔듯이 그러다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저는 그 생각이 하나가 들고 검찰개혁이 실패한 거는 뭐 검찰의 수구 기득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생겨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 지연 문제가 실제 생겼어요. 일선 경찰 현장 특히나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되면, 네.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건 처리하던 게 반년에서 길면은 1년 늘어났어요.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에는 검사가 수사 종결권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라도 이게 너무 많이 수사가 쌓여 있으면은 검사들한테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검사가 이거는 그 경찰을 쪼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약간 졸속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은 그거를 또 다시 소위 말해서 쫄 권한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선에서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 잘 되려면은 검찰청 폐지하고 폐지를 하든 어찌 됐든 이제 수사기소 분리하고 이것도 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검찰 개혁이 잘 됐네. 강성 지지자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덜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검찰개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의 일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성호가 옳았다, 정성호가 수박이다. 제가 뭐 정성호가 100%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경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또 검찰청 없애버리고 수사권 기소 분리하고 우리 다 끝났어라고 하면 이거 또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있었던 검찰개혁 이런 실패는 안 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당연히 머릿속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성호가 그러면 괜히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냐. 이거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익규 대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검찰 개혁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아니, 기존의 개혁이 성공했으면 또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계속 개혁만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건가? 또 마음은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하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과거에는 왜 했는데 실패했고 그럼 지금은 뭘 고치겠다라는 명확한 문제의식과 명확한 대안과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마련이 안 돼 있죠. 전 민주당에 대한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전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의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적 청산은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전 윤석열 사단들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는 저는 공적 역할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검찰 조직이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간에 전 이 사람들 다 속아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제도 개혁은 다르잖아요. 제도 개혁은 내가 검찰 권력의 피해자다. 그 피해자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원한풀이하듯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사진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 행안부 장관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뒤에 이낙연 총리 서 있고요. 그 옆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개혁을 그때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는 형사사건의 엉망진창 특수사건에 윤석열한테 날개 달아줘가지고 윤석열 괴물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개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없도록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저 조국혁신당 안을 갖고 얘기할게요. 민주당은 안을 좀 게으르게 만들었으니까 보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묻지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특수수사에서는 조국혁신당 말이 다 맞아요. 막 피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웠고 별건 수사해서 하나 그냥 패가망신 시켜버렸고 근데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이 하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한 사람을 바보 만들듯이 특수부식으로 하는 건 지금 없는 내용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는 논리들이 윤석열 검찰처럼 하면 어떡하냐라는 형사부와 특수부를 완전히 뒤섞어가지고 논박을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의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은 특수수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검찰 또 나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짧게만 얘기할게요. 검찰 수사 다 손 떼라. 이거 검찰 악마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해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럼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거나 잘못하면 그거 누가 견제합니까? 물론 법원이 다 통제는 해요. 근데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빼면 경찰의 행안부의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할 때 내지는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내지는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하냐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논리에서 보면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없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 없고요. 수사가 개시된 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나 자기들이 한 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경찰이 한번 딱 수사해서 무혐의 불송치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거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는 견제가 실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게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는 수사권을 그 일부분은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경찰의 수사 독점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안으로 가도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대안이 없어요. 만약에 수사 다 했는데 뭐 잘 굴러간다 칩시다. 그것도 의문이지만 근데 검사들이 만약에 옛날처럼 김학의 이런 사람들 덮어주듯이 버티고 안 해버려. 기소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네. 그게 검찰의 기존 내 문제였잖아요. 독점과 덮어주기. 그럼 덮어주기에 대해서 시민기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검찰의 가장 문제가 수사 편향성 아닙니까? 그동안 특수수사에서. 그렇죠. 그럼 그 편향성은 왜 생겼냐? 결국 검찰 권력들이 정치에서 생긴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서 생긴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어쨌든 윤석열 키워줬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저는 최소한 검사장 이상들은 저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무지 많이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지금 정치권의 검사장 이상들이 정치권으로 논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야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자기 부정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검찰 바로 세우고 싶으면요. 윤리에 맡겨놓지 마시고 이런 건 네. 법제화하세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경찰의 수사 독점, 검찰의 기소 독점
그 정치와 검찰의 유착관계 이거 본질은 안 건들고 중수청 행안부에 놓으면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 국민 기만이에요. 네. 국민 기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 우리 신유기 대표가 매불쇼에서 못한 말을 여기서 다 해버리네. 지금 아니 아까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말을 1분 하고 왔는데 아니 저는 조국혁신당은 안이 꽤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거칠게 그냥 마치 유토피아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조국 대표랑 과거에 같이 인연 있게 정치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때 실패했으면 좀 겸허하게 돌아봐야지 그거 없이 그냥 중수청 행안부에 놓으면 다 됩니다. 뭐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고 네. 더 이상의 실패를 하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집니다. 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아마 두 분이 좀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실은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 피해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고 다만 그분들이 피해자성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 굉장히 과격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과격하다라는 게 부족하고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형사사건을 만나는 대다수의 서민들의 관점에서 어떤 이익관계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은 명사 위주로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은 과다 대표되고 그렇죠.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사건을 치르면서 지연되고 정말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나 가볍게 치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여론의 그런 장애 동등성을 좀 약간 고양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수사로 형사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왜 송영길 대표 얘기는 잘 안 합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왜 잘 안 합니까? 검찰권의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하면서 하면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자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정성호 장관도 그 아니, 이견 그럼요.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 저도 중수청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라는 거를 분리하자라는 거를 마치 수사기소 다시 또 원복하자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아니, 게 그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아니죠. 네. 보완적인 직접수사권을 얘기하고 있고 수사개시권은 없기 때문에 자꾸 논리를 물타기식으로 논리를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렇게 수사기소 분리가 성경 원리 같으면요. 지금 특검은 왜 수사기소 합쳐놨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권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소를 붙여놓는다는 게 특검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잖아요. 그거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효율성의 면에서는 일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거의 성역화한 논리처럼 성경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효율성 면도 강조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그냥 윤석열 같은 괴물 나타나서 또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 형사사건 가보십시오. 명예훼손 사건이나 어떤 배임 횡령 사건에서 어디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뒤섞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뒤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제도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에 두냐 법무부 두냐 얘기가 많은데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현직 검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제시했던 게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수수사를 할 거를 걱정하지 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유능한 특수검사들이 와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프레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를 하고 지금 모든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정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틀을 오히려 깰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특수부 검사들이 도피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 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수사는 독립적인 특검에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상설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까? 심지어 탕설 특검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언제든지 문제들에 하면. 대해서 과거에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의 높은 분들이 겪었던 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얘기해라. 지금 행안부냐 법무부냐 중요한 아니 게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예. 좀 일을 이재명 대통령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정원 얘기도 우리가 잠깐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방식으로 하면은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 사람들 다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선합니까? 다 올바릅니까? 올바른데 왜 일을 그럼 그렇게 했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요. 효율성의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들이 억울한 눈물 흘리는 경우를 전 진짜 거의 매달 봐요. 전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죄가 뭘로 바로 잡습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 제도 만드시는 분들이 네. 어느 한 면만을 부각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제도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전 좀 차분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면은 좀 듣고 논박도 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맨날 얘기하면 윤석열 얘기해가지고 윤석열 검찰 윤석열 사단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도 네. 개혁은 다르다. 저 그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넘어서 인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사실 최근에 중간 간부 인사,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인사가 있었고 사실 그 상간에 이제 좌천된 분들이 스스로 이제 옷 벗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던 분들, 혹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실 수사를 벌였던 분들인데 그 이런 퇴조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막 뭐 지금 검찰 개혁 얘기도 맞아요. 있고 네. 워낙 뭐 이제 안팎에 있으니까 이게 근데 조용히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수사를 뭐 덮어주거나 잘 나갔던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나 근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또 지금 검찰 인사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많이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옷을 벗는 거를 보면은 이게 일부 이제 이 인사가 드디어 이제 그 친윤 라인들이 싹 물갈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그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또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지금 뭐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죠? 아직 없죠 지금. 없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데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법무부 장관이 물론 없으니까 편법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느냐. 이게 저는 그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좀 긴박한 상황이고 하고 좀 그런 걸로 감안을 하더라도 원칙은 검찰총장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했는데 지금은 이건 다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이 수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일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라인들이 척결되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조금 이 조직 자체를 좀 흔드는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 저는 우려가 이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뭐 해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나간다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러저러한 수사를 한 분들인데 저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과거에 보면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고검 좌천돼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자기 수사를 정당화하는데 이분들은 바람 부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수사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건희에 대한 부실 수사 어떻게 한 건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그 동력이나 원인은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김건희 둘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나라를 다 망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반 검사들도 사실은 아무 목소리를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좀 중첩은 됩니다만은 이 윤석열 시대에 부역하고 부안해동했던 검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쭉 리스트업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는 반드시 인적 청산 차원에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조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적 책임감이 만약에 있게 근무를 했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다 사표 쓰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을 당연하죠. 텐데 네. 참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검찰 스스로도 본인들을 너무나도 좀 돌아보고 본인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앞으로 어떤 법 제도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일은 사람이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좀 본인 조직을 좀 추스리고 스스로 바로 서는 노력을 검사들이 정말 10배, 100배 더 해야 되지 않을까.